슬라마 시앙, 안녕하세요 여러분. LG 다문화학교 11월 몰입캠프를 함께할 신소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다문화 시로 사랑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시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시는 무엇일지, 시는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란 무엇일까요? 시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시. 아침에 일어나니 비 오는 소리가 들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솔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일까요? 자, 두 번째. 똑똑 비가 나를 깨워요. 늦잠 자지 말라고 나를 깨워요. A와 B 중에 어떤 것이 더 시 같나요? 선생님은 B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보면 똑똑 비가 나를 깨워요. 늦잠 자지 말라고 나를 깨워요 하면서 같은 깨워요, 깨워요를 두 번을 쓰는 운율, 그러니까 리듬감을 줬죠. 그리고 똑똑하고 의성어를 써서 약간 리듬감을 또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리듬감, 운율이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시는 먼저 다른 일반 산문이나 다른 글보다 전체적인 형태가 좀 짧아요. 그리고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운율이 있어서 노래하는 느낌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달랑달랑 꼬리치며 졸랑졸랑 따라오고 졸랑졸랑 따라오다 발랑발랑 재주 넘네. 강아지라는 동시인데요. 어때요? 달랑달랑, 졸랑졸랑, 발랑발랑 의성어가 들어가니까 시가 참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큰 것을 연이라고 하고요. 이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해요. 행이 모여서 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달랑달랑, 졸랑졸랑, 발랑발랑 이런 느낌이 들어서 노래하는 느낌, 운율감이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시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요소는요, 먼저 시의 형식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어요. 형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을 말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5개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말로는 타이포그래피, 인도네시아어로는 티포그라피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시어, 딕시라고 하는데 시어는 그러니까 어휘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심상, 이미지를 말해요. 그리고 비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운율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티포그라피가 참 생소하잖아요. 티포그라피를 한번 볼게요. 이 티포그라피는 시의 전체적인 모양을 말해요. 시를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시를 일반 글 쓰듯이 써내려갈 수도 있지만 주제에 따라서 시 전체적인 모양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제목은 날람 뗀다. 뗀다는 뭐죠? 텐트죠. 여러분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는 보통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 연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한 연이 삼각형으로 되어서 정말 제목처럼 텐트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티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약간 어휘를 자기가 선택하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를 먼저 보면 여기서 아꿀라 뺑훈이 뗀다 이니라고 했는데 아꾸는 보통 우리가 붙여서 쓰잖아요. 근데 아꾸를 이 티포그라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고 꾸를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그 단어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 것도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에 관한 시를 쓴다면 시 전체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심상인데요. 심상은 이마지. 자,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빛깔, 모양, 또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시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심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은 느낌을 시로 표현했어요. 아, 맛있다. 빨간 떡볶이라고 했을 때 빨간 떡볶이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것은 바로 시각을 통해서 떡볶이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3번째는요, 비유인데요. 비유는 인도네시아어로 마자스라고 하죠. 이 비유의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3가지,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은유법은 메타포라라고 하죠. 메타포라는 뭐냐면 A는 B다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뚜안 아달라 까시, 뚜안은 신이잖아요. 뭐 신은 곧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 중에서도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이 바로 호수다라고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을 은유법, 메타포라라고 해요. 그리고 2번째 직유법이 있는데요. 직유법은 아소시아시라고 하죠. 자, 직유법은 뭘까요? 은유랑 어떻게 다를까요? 자, 린도 이뚜 자우 미샤 스포티 우중 자크라왈라. 린도 이뚜 자우. 린도는 그리움이잖아요. 그리움은 멀리 있다 미샤야. 스포티 뭐뭐처럼 우중 자크라왈라. 우주의 끝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유법은요, 은유법과는 달리 뭐뭐처럼이라는 어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포르티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3번째 의인법인데요. 의인법은 뭐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솝우화 같은 우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또는 사물, 식물들이 말을 해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람화 시키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personifica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는 보시면 waktu berlaku terburu-buru tak sempat bicara panjang. 자, 시간이 berlaku terburu-buru 서둘러서 간대요. 그리고 tak sempat bicara panjang 길게 얘기할 틈이 없이 빨리 서둘러서 간대요. 시간이 스스로 갈 수 있나요? 시간을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스스로 움직이고 또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의 운율. 시의 운율은 리마 또는 이라마라고 하는데요. 시의 운율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첫 번째 글자 수를 반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내내는 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 같은 음의 반복. 두운이나 앞에 있으면 두운, 중간에 있으면 요운, 맨 끝에 있으면 가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동시죠. 윤석종 선생님의 달달 무슨 달인데요. 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해와 같이 밝은 달, 어디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온율감이 느껴지나요? 너무 느껴지죠? 아주 잘 느껴져요. 자, 먼저 보시면 달달 무슨 달 해서 끝에를 이렇게 달자로 끝내주고요. 여기 이연에서도 달로 끝내줬어요. 같은. 또 3번째 행은 떴나 비추나 해서 나로 맞춰주고요. 마지막 행은 동산 위에 떴지 하면서 지자로, 여기는 우리 동네 비추지 하면서 지자로 끝내줘서 이 마치 노래하듯이 리듬을 맞춰주었어요. 또 이 글자 수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1연도 달달 무슨 달, 2연도 달달 무슨 달 똑같고, 여기는 네자, 둥근 달 이렇게 3개 하나, 여기도 해와 같이 해서 4개, 2자, 1자 이렇게 맞춰주었으니까요. 굉장히 패턴을 잘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듯이 리듬감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운율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까는 시의 형식적인 요소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의 내용은 먼저 주제, 감정, 어조,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제 참 중요하죠. 시를 무엇을 쓸 것인가,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시를 쓸 것인가 하고 주제를 먼저 정해야 돼요. 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등 그런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조는 뭘까요? 어조는 나다 해서 내가 분노를 나타낼 때 분노감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할 수도 있고요. 분노를 억누르는 그런 어조로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랑에 대한 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사랑에 대한 기쁨, 너무 기쁜 어조로 쓸 수도 있고, 사랑을 해서 너무 아프다는 아픈 어조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의도, 막숫인데요. 이 주제 속에 이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20, 30년대에는 뭐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는 시기니까 약간 교훈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정치에 대한 나의 뭐 숨겨진 의도 같은 것을 시 속에 다 숨겨둘 수도 있어요. 시 내용을 이루는 요소는 주제, 감정, 어조, 의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첫 번째로 시대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포이시 라마, 고시와 포이시 바로, 신시와 포이시 모데른, 현대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기도 해요. 고대시에는 만트라, 판툰, 샤르, 까르미나 등이 있어요. 이거보다 종류가 더 많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이 정도니까 이것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포이시 바로는 2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말하고요. 각 연의 행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티온, 떨지나, 꽈트라인 등으로 나눕니다. 또 세 번째 포이시 모데른, 현대시는요. 1945년 이후의 작품을 주로 얘기하고, 형식은 자유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시조처럼 몇 글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아까 텐트 모양의 시처럼 삼각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소설처럼 길게 쓰기도 하고, 형식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내용에 따라서 포이시 나라티프, 설명하는 시, 포이시 리릭, 뭐 서정시, 포이시 데스크립티프 등 이게 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시 중에서 만트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트라는요, 가장 오래된 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형식이 없는 자유시고요. 그리고 일행에는 네다섯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용은 신에게 기원하는 약간의 주술적인 내용이어서 주술사나 무속인이 주로 읽어주었다고 해요. 두 번째, 판툰이 있었죠. 판툰은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형식이에요. 그리고 판툰은 형식이 있는 정형시예요. 그리고 한 연은 네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행은 네 단어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8에서 10음절 이내여야 해요. 그리고 A, B의 가군, 맨 끝에 있는 음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가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4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앞에 1, 2행은 도입부고 3, 4행은 주제부거든요. 이 주제부에 시의 의도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1, 2행과 3, 4행은 내용상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Ada pepaya, ada mentimun, ada mangga, ada salak. Daripada duduk melamun, mari kita membaca sajak. 자, 짧지만 아주 운율감이 느껴지는 판툰인데요. 자, 먼저 형식을 한번 볼게요.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연이. 그리고 끝에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운이라고 끝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악이라고 해서
AB 형식의 가군을 맞췄어요. 자, 그리고 한 행이 네 단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네 글자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뭐죠? 아다 빠빠야, 아다 문띠문. 빠빠야가 있고 문띠문, 오이가 있다. 두 번째, 아다 망가, 아다 살락. 망가가 있고 살락이 있다. 다리바다 두둑 몰라문. 자, 멍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마리끼따 문바짜 싸자. 우리 시를 읽자. 자, 여기가 뭐였죠? 도입부였잖아요. 도입부에서는 그 시를 읽자는 주제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망가가 등장하고 살락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실 이 주제부에 작가가 숨겨둔 의도는 뭐예요?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우리 시를 읽자. 시를 읽자는 권장시였던 거죠. 주제부에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도입부에는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빤뚠의 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까르미나, 빤뚠 낄랏이라고도 하는데요. 빤뚠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빤뚠보다 짧아요. 그래서 한 연이 약 2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짧죠? 그래서 여기도 2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입부와 주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1행이 도입부가 되고 2행이 주제부가 되겠죠? 그리고 각 행은 8에서 12음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까르미나 역시 빤뚠이기 때문에 가군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자, 나홀루 빠랑 스카랑 브시. 나홀루 사양 스카랑 bunci. 짧죠? 짧지만 같은 단어 나홀루를 써주고 빠랑 사양 스카랑 브시에서 가군을 맞춰주면서 리듬감이 생겼어요. 내용은 뭐냐면 나홀루빠랑은 칼이죠. 전에는 칼이었는데 지금은 부시, 철이다. 그리고 나홀루 사양, 전에는 사랑이더니 스카랑 bunci, 지금은 뭐예요? 원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는 여기가 바로 주제부,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 위해서 앞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써주었어요. 하지만 운율은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그 빤뚠이 재미있는 빤뚠이 되었죠. 자, 다음으로는 샤이르인데요. 샤이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빤뚠이랑은 달리 여러 연으로 구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각 연은 4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행은 8에서 12음절로 구성이 되지만 대개 10음절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각 연은요, A 동일한 가군을 써줘요. 그리고 빤뚠과는 달리 도입부와 주제부의 구분이 없습니다. 샤이르는 길어서 살짝 모양만 볼게요. 이거는 샤이르의 대가인 함자 판수리라는 작가의 시인데요. 샤이르 뻐라오, 제목은 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시예요. 형식을 먼저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연이 4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연마다, 각 행마다 이렇게 같은 마다, 인다, 버핀다, 수다 해서 아로 끝나는 가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에서는 디림무, 뚜부무, 히둠무, 디아무 해가지고 무라는 가군을 만들어 주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뭐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맨 마지막에 4행으로 이루어주고 마지막에 같은 가군을 형성해 줘요. 이것이 바로 샤이르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쓴 시를 소개를 할 건데요. 한번 이거는 이제 정형시는 아니고 자유시로 넘어가는 거죠. 현대에 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 건데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쓴 시를 제가 2개만 소개해 볼게요. 자, 이거는 장민아 선배님이 쓴 시예요. 자, 디바와 빈땅 이니 setiap orang saling mencintai sekaligus saling berpisah. Di bawah ini saling mencintai, di bawah ini saling berpisah. 자,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연은 2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mencintai, 버릇비사 하면서 가군을 형성을 해서 운율감이 느껴져요. 내용은 이 별 아래 사랑을 논하는 내용인 것 같죠. Setiap orang saling mencintai.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한다. Sekaligus saling berpisah. 그리고 동시에 이별을 한다. Di bawah ini 이 아래에서 saling mencintai. 서로 사랑을 하고 Di bawah ini saling berpisah. 이 별 아래서 서로 이별을 한다. 라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짧지만 운율감이 느껴지는 시였죠. 자, 두 번째는요, 좀 긴데 이 시도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무티아라 박이라는 학생의 시인데요. 자, 제목은 따나 아에르 이붓고 우리 엄마의 고향, 조국이란 뜻이죠. 자,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부릉부릉 버릇기짜오 등한 리앙 아이암 버꼭꼭 버릇사우사우단 menyambut datangnya mentari dengan lembut mengusap mataku. 자, sawah hijau menari-menari, gunung bersaing menjulang tinggi, rakyatnya hangat dan ramah tersenyum. Indonesia, ini adalah tanah air ibuku, di sana juga aku dilahirkan. Seperti ibuku mencintai aku akan mencintai tanah air ibuku. 자, 내용은 보세요. 새들이 즐겁게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안 벌컥꼭 버릇사우사우단 닭들이 서로 꼭꼭댄대요. 그리고 문다리는 맞다리죠. 태양을 부드럽게 맞이하고 내 눈을 문지른다고 돼 있죠. 그리고 사와히조 그리고 푸른 들판이 머나리나리 춤을 추고 있고 고능은 버릇사이 먼줄랑 띵기 산들은 서로 높이 경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라기아니아 민족들은 항앗 달라마 떠러스님 따뜻하고 겸손하고 또 항상 웃음을 짓고 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니 아달라타나를 붙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엄마의 고향입니다. 디사나주가 아고 딜라르칸 거기서 나는 태어났어요. 스포티 이북구 먼친따이 아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깐 먼친따이 따나 아르북구 나도 역시 우리 엄마의 고향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시인데요. 내용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서는 보면은 새들과 닭을 등장시켜서 여기서는 청각을 소리를 느끼겠고 여기는 뭐냐붓 다당냐 먼따리 일름붓 해서 촉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사와 히저 머나리 그 푸른 들이 이렇게 넘실넘실 춤추는 장면 그리고 산들이 높이 솟아있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시각.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상도 이 시 안에 들어있고요.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어머니의 조국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잘 쓴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시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자, 주제는 하트입니다. 하트. 주제는 하트고요. 하트하면 뭐가 따라오시나요? 사랑이 떠오르죠. 그래서 소재는 최애, 썸, 나중에 고르시면 돼요. 최애는 뭐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최애 맛집은 어디다. 이런 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써주시면 되고 또 썸은 뭐예요? 사실 뭐 남녀 간에 연인이 될 듯 말 듯한 그런 직전의 단계를 썸이라고 하고 썸 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꼭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뭐 내가 좀 좋아하거나 약간 그런 애정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제로 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형식은 우리가 자유 형식으로 늘 써왔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빤뚠이라는 형식을 드릴 거예요. 아까 빤뚠 공부했죠. 우리 한 연이 네 행으로 이루어지고 AB의 가군이 있어야 되는 빤뚠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각 연은요. 한 연이어도 좋고 두 연으로 구성되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4행으로 된
자행으로 이루어진 한 년 이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